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박쌤입니다. 오늘은 2023 학년도에 그 N수생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대학에 대한 입시의 영향력이라던가, 그리고 올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준비를 하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학교마다 이 휴학 학기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학생인 고3 학생들 역시도 이 영상을 통해서 N수생이 올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본인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모장을 한번 켜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곧 설날 연휴여서 학원 문 닫기 전에 잠시 짬을 내서 영상을 촬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작년에 이제 N수생이 많이 늘었죠. 작년에 N수생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많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볼까요? N수생이 얼마나 늘었는지. N수생 증가. 늘었다는 거는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여러 기사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 다른 이제 기사들이 있어서 한번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중앙일보 기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서울대학교 신입생의 35%가 재수생이래요. 2002년 이후 최대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일까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재수생이라는 거죠. 그 전체 인원은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하고 전체도 4명 중에 1명이 재수생이고요. 서울권 같은 경우에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25.7%가 전국의 비율입니다. 25.7%가 전국 대학 비율이고요. 서울 소재 대학 같은 경우에는 35.3%예요.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한 게 있는데 보시면요. 2019년도에 31%였던 게 2021 학년도에는 35.3%까지 증가했죠. 전국 대학은 21%에서 25.7%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 추세에 있는 거예요. 요 추세.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르죠? 굉장히 역대급으로 쫙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N수생이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을까요? 지금 N수생이 이렇게까지 많은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데요. 35%가 N수생입니다. N수생이 증가 이유를 볼까요? 증가 이유. 일단 다 알고 있죠. 코로나 여파가 너무 큽니다.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N수생이 증가를 하게 됐는데 왜 그러죠?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너무 많아졌어요. 학생들의 그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겼고 그로 인해 본인이 공부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대학에 대한 소속감이 약화됩니다. 내가 대학에 입학은 했으나 학교를 가지 않고 선배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대학에 대한 소속감이 약화되고 이거는 곧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증가가 됐죠. 또 하나 있습니다. 정시 확대 추세라는 거죠. 입시 전형에 있어서 정시가 확대되는 추세가 됐고, 이제 서울권 기준으로는 40%가 정시죠. 근데 사실 저는 논술도 역시 거의 반정시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논술까지 합치면 거의 한 50%에 육박해요. 한 45%? 45% 정도가 사실상 정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의 강세를 보이는 N수생들 같은 경우에, 기회가 더 확대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또 있어요. 작년부터 이제 약대가 이제 내려왔죠. 약대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약대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이제는 수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상위권의 증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N수생이.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수시에서도 전략에서 가볍게, 그러니까 아주 진중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재수 전문 학원을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수능을 보는 학생들도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최저만 준비하는 거죠. 수능 최저만 준비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가볍게 수능 최저만 준비해서 수시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권 기준으로는 40%가 정시지만요. 사실 전국 대학 기준으로 보면요. 전국 대학에서는 수시가 78%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수시가 많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까지 준비해가지고 준비하기 아주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N수생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N수생이 입시에 강한가요? N수생이 입시에 강한가? 라는 질문에 제가 느낀 거는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매우 강하죠. 이론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매우 유리하니까 서울권의 35% 이상이 신입생이 이제 재수생 이상이 된 거죠. 이론적 이제 시간도 많고 어떤 내신이나 아니면 학생부 관리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니까 매우 유리한 것도 맞는데요. 제가 체감하기는요. 매우 유리합니다. 제가 체감하기로는요. 제 개인적인 체감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재수생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그들의 결과를 들었는데 하나가 시험 다 잘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면접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휘어졌네요. 화면이 약간 휘어졌는데 그런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 진짜 시험을 하나같이 잘 봤고요. 어떤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면접을 보고 만나본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 정말 많았냐면 또 제자들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이대 다니는데 고대 가려고 재수한 학생들도 여럿 있었고요. 지방교대에서 서울이나 경인교대 지원하려고 교대를 옮기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건국대 건동홍 정도의 라인에서 시험 봐가지고 약대, 한의대, 그 의대 지원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시험을 잘 봤어요. 정말 올해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느낀 적이 정말 오랜만이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 시험을 잘 봤더라고요. 그래서 현역 고3이 매우 불리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생각입니다. 매우 불리한 어떤 상황들이 많이 좀 연출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현역 고3, 제가 일반고 기준으로 무슨 말씀을 좀 드리냐면, 정시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일반고 학생들은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유리하진 않다. 정시 확대가 고3을 위한 찬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않았으면 좋겠어요. S가 아니다. 물론,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 마인드가 어떠냐면요. 3, 4등급 학생들이, 특히 3, 4등급 대 학생들이, 내 수시로 대학을 가기 좀 애매한데, 난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잘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요, 절대 그런 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불리해요.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시 확대는 나에게 찬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가 오히려 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수시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수능 최저 전략을요. 이번 겨울방학 동안 아주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영어.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어는요. 위에서 언급한 N수생과 상관없이 내가 시험을 보는 과목이에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 영어 그렇게 어려웠어요 해서 1등급이 한 6%대밖에 안 나왔지만 3등급 이상 맞은 학생이 52%였어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3등급 이상 맞았다는 얘기예요. 영어는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요. 올해 지금 제가 지금 대학 그 입시 요강들을 모집 요강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수능 최저가 완화됩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보통 2합 6인 대학들이 2합 7 많이 나오고요. 3합 5인 대학도 3합 6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대부분 지금 완화하는 추세예요. 올해. 그래서 이 수능 최저도 못 맞출 정도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완화되니까 확실하게 일반고 학생들은 수시에서 부딪히지 않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정시에서도 보면 이번에 교차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수시에서는 교차 지원 이런 게 생각보다 별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까지 가서 어떤 교차 지원의 불리함을 가져가지 마시고 수시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N수생을 위한 건데 휴학 시기 대학교의 휴학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고3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학교는요, 내가 무조건 휴학하고 싶다고 해서 휴학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언제 휴학이 가능하냐면요, 1학년 2학기부터 휴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학년 이제 쓰다 말았네요. 1학년 2학기부터 휴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는 마치고 1학년 2학기부터 휴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학년 1학기부터 바로 휴학 가능한 대학이 있어요. 1학년 1학기부터 바로 휴학 가능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들이 어디냐면요. 서울대하고 포항공대. 포항공대였나? 맞을 거예요. 포항공대. 그러니까 물론 여러 사유서 같은 거 제출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할 거고요.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대학들은 2학년 1학기부터 가능한 대학도 많아요. 이런 대학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학년은 맞춰야 휴학이 가능한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학교 간 다음에 바로 휴학하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 그럼 한번 리스트를 볼게요. 제가 조사한 리스트를. 서울대하고 포항공대는 보시면 이 두 대학은 서울대하고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휴학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경희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한성대, 대진대, 홍익대, 세종, 그리고 교대 중에서는요. 춘천교대, 청주교대, 대구교대는 2학년 1학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해놓은 요 대학들은 보이시나요? 한번 제가 좀 살짝 확대를 해볼게요. 자,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한성대, 대진대, 홍익대, 세종. 그리고 교대 중에서는 춘천교대, 청주교대, 대구교대. 이 대학들은요, 2학년 1학기부터 휴학이 가능해요. 물론 올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꼭 대학교에 확인을 해보세요. 대학교에 이제 행정처에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작년엔 그랬어요. 이 대학들은 1학년을 맞춰야 휴학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속에서는 학사 경고를 각오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곧 설날인데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저는 설날 이후 다시 영상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